안녕하세요. 화상관의 홍해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께 읽어보는 채무재생법 16조까지 했죠. 어제. 오늘 317조입니다. 파산 선고와 동시하는 파산 폐지. 1항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걸 동시폐지라고 합니다.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 더 이상 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판사가 심리를 해보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채무자명의 재산이. 더 이상 진행하는 게 무리니까 그때는 이게 파산 폐지라는 거는 동시 폐지는 일본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은 파산 선고하고 나중에 이제 조사라든가 한가라든가 이런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파산 폐지를 하죠. 그때 그거를 선고와 다른 시기에 한다 그래서 20폐지라고 하죠. 다를 이자를 쓰죠. 다를 이자. 2항 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 결정의 주문과 파산 폐지 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하고요.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동시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4항 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보통 이 도산법에서 있던 집행정지는 이렇게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특별 규정이 있죠. 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 폐지 결정이 취소가 확정된 때는 313조 내지 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는 이제 공고라든가 통고하는 겁니다. 검사에 대한 통지, 법인 파산의 통지, 그 다음에 공고 및 송달 거기에 있는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317조가 동시폐지고요. 318조는 동시폐지 예외. 317조의 규정은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납을 해놨을 때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죠. 이때는 이제 20폐지를 하겠죠. 그래서 파산 폐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파산 선고와 동시하는 동시폐지. 이건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서울금융복지재단이나 법률구조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소송구조로 들어오는 사건은 예전에는 동시폐지로 거의 끝냈죠. 근데 최근에는 동시폐지가 아니라 그래도 파산관제인을 선임합니다. 왜냐면은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재산이 은닉이 문제가 될 수 있죠. 특히 상속 같은 경우 협의분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317조 파산 폐지에는 이 동시 폐지가 있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와 다른 시기에 어느 정도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폐지하는 20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폐지, 그 다음에 배당을 하고서 종료하는 거를 파산 종결이라고 했죠. 그래서 파산 선고와 동시하는 동시 폐지, 그 다음에 동시 폐지 예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동시 폐지는 일본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일본에서 1950년대, 60년대에 파산법을 일본도 이제 그때 고도 경제 성장이죠. 우리나라보다 한 20, 30년 앞서 있었죠. 그때 도쿄올림픽도 하고 고도 경제 성장기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파산자 문제가 등장하면서 미국처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고한 끝에 뭐 파산 절차를 대부분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분이죠. 자산이 없는 분이니까 그거를 관제인을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는 무리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어떻게 한 번에 끝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동시 폐지를 고안해낸 겁니다. 일본에서. 저도 뭐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에 일본과 한국만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동시 폐지가 자주 이용됐죠.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하는 사문화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 법인 파산에서 유동화 전문 회사 그야말로 페이퍼 컴퍼니 그거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동시 폐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법인 파산도 20폐지, 개인 파산도 20폐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시 폐지는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